네, 이분이 오셔야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특종기계, 예,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특종은 옛말이고 네. 이제는 통합과 또 이제 어떤 성숙을 위한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예. 제 스타일을 바꾸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답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예, 의원님은 세게 예, 네, 네. 뭔가 역할을 하시는 거지. 예, 뭐 화합, 통합보다는 네. 뭐 그것도 중요하니까. 네. 뭐 시키는 지금부터 대로, 종대 타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매불쇼 오셨어 매불쇼. 예. 자 이번에 어쨌든 그 추가로 내각 인선이 쭉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최초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의원이 임명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김병주 의원하고 치열한 경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김병주 의원이 육사 출신이 가서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민 장관으로 가면은 아주 환상적인 그 프로세스 아니냐. 예. 이래가지고 굉장히 희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대선 중에 어디 유세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민 장관 할 때 된 거 아닙니까? 이래 버린 거야. 질러버렸네. 예.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이 상대적으로 떴어요. 예. 이러는데 이건 대통령의 문민 장관에 대한 각별한 뜻이다. 그런 만큼 참 5.16 이후에 64년 만에 대통령 의지가 실린 장관이기 때문에 나는 안규백 의원이 이거 국방장관 지내고 대선 후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거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어떤 또 안규백 의원이 좀 물러 터져요, 사람이. 같이 해보셨잖아요, 국방위원회. 이분이 선비라고. 아, 선비. 사람이 좋은데 개혁을 하려면 성질이 좀 더러워야 되거든. 그래서 권영국 후보자가 그 새 정부 국방부 장관으로 김종대 뭐 승질이 더러운. 그래.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뭐 해야 될 때는 그냥 질러 엎어버려. 그리고 자빠져 버려 그냥 안에 이거 하나만 안 된다. 안 돼. 근데 이제 안규백 의원은 선비거든. 그래서 아마 우산을 넓게 펴실 거예요. 우산을. 이게 내란 종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출동했던 계엄군이 그들도 피해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시켜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 1,000명이 넘는 1,040명 가량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고, 아이고야. 70명이 그 중에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3명은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이 놀라운 대목은 이거예요. 출동했던 계엄군보다 가족 트라우마가 심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용인이나 수원에 그 생활정신건강센터가 있다고. 거기에서 지금 그 계엄군 가족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아빠가 치료. 우리 저기 남편이 계엄군이요? 저 화면에 나갔다고 이거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계엄군이나 난 다 같은 피해자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주요 부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대한민국 무력이 거의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렇게 무너진 군대가 무슨 임무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하게 되면은 어떤 내란 종식이나 이런 건 특검이나 아니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좀 세게 하고. 특검에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본인은 좀 전체적인 치유와 통합, 그다음에 정상화라는 또 이걸 더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60년간 군인이 했던 국방부와 다르게 이제는 민간인 국방장관의 면모와 품격을 잘 세워놔야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이 다르구나. 민간인 출신이니까 그래야 그 다르네. 다음에 이렇게 경지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내가 가서 김종대가 가서 뭘 좀 하지. 여기서 그런 평가를 못 받으면 도루묵이 된다고. 또 군 출신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 차기 국방부 장관 노리시나요?
뭐 안 시켜줘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 그런데 뭐 사실 그런 건 노린다 뭔다보다도 네. 이걸 갖다가 국방을 이제 완전히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 군을 통제하는 부처로서 제대로 세우려면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네. 이건 여러 사람의 집단지성과 장고한 노력이 필요로 하는 걸 겁니다.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 만큼 제대로 문민 장관의 위신과 품격을 세워놓으면 네.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국방부는 다 육사가 해먹는 구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안규백 의원이 방위 출신. 네. 근데 차관은 또 장군 출신이라서 네, 괜찮아요? 그 군대 있을 때 쳐다도 못 뽑은 계급이거든. 그런데 네. 차관 인사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개혁팀을 좀 인류 혁신팀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인류 혁신팀. 네. 장관을 이게 서포트할 수 있게 이렇게 어떤 정책과 군사 양쪽에서 네네. 센 사람들을 좀 옆에 붙여야 되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물러터져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하나회 뭐 알짜회 군의 이제 일종의 사조직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던 거 아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용연파.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군의 사조직이 민간인 출신이 왔다고 물 먹이고 뭐 골탕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뭐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지만 네. 언젠가는 이제 전문성 부족의 공백을 파고 들어와서 그런 거 보수 언론하고 손잡고 하겠죠. 예. 근데 그건 잘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절제된 무력, 뭔가 뭘 과시하고 맨날 퍼레이드하고 북한에 뭘 날려보내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질근질하게 뭘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는 무력이 아니라 무력은 절제됐을 때 더 강하다. 네. 그 다음에 엘리트 파벌주의, 육사의 어떤 엘리트주의와 선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파벌의 출현이 12.12, 5.16 뭐 이런 어떤 그 배경이 됐다는 거를 직시하고 이제는 어떤 그 공정, 혁신 그러면서 어떤 그 이제 인구 절벽 시대에 맞게 이런 기존의 엘리트 파벌을 해체해 나가는 이런 작업까지 밀어올고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지난한 작업이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탄탄한 개혁 그룹들을 만들어 나가면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수통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제 이런 검찰 해체 작업이 필요하다면 군 안에 있는 엘리트 파벌 육사 중심으로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켜 버리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체하고 개방하고 민주화하고 해체 개방 민주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군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군인들이 트라우마 치료를 1,000명씩 받고 있는 군대가 세상에. 무슨 군대입니까? 그게? 그러게요. 이미 무너진 군대지. 그 육사 파벌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체를 해체하고 이제는 국민들한테 군을 되돌려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게 다 회복이 되는데 안 그러고 안에서만 지금 통제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과감하게 어떤 변혁을 주창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민간의 정치 리더십이 결국은 군을 살릴 것이다. 그렇군요. 그 토요일부터 내란 특검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첫 번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뭐 버티고 막 그러긴 했지만 외환죄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 드론을 갖다 평양에 날려보낸 작년 10월에 내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와,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각돼서 북한이 입장을 내니까 와, 또 해. 다시 해. 그래서 11월에 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직접 제보받은 그 제보자? 녹취록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 알아봤더니 3명이었더라고.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된 거예요. 3명한테서.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자료의 일부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특검 활동을 염두에 두고 내보낸 거거든요. 부승찬 의원실에서 했더라고.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도 인터뷰했습니다. 부승찬 의원. 거의 비서관도 인터뷰했던데 그 친구 이번 토요일날 장가가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보좌관이었잖아요. 이규정 그 보좌관. 훌륭한 사람입니다. 비서관, 선임 비서관. 장가 가기 전에 저 일 하고 있어 저. 결혼 준비 못 하고.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어쨌든지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는 상황인데 이제 내란 수사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을 하는 것이죠. 내란 수사의 새로운 단계 진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왜 수사가 안 됐느냐? 일단 수사 대상에서도 빠졌지만 제가 지금 야심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김종대 야심 프로젝트.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참고인 조사한 약 한 300건의 기록을 입수해가지고 이거를 인공지능의 그 데이터 프로젝트로 만들고 여기에 일일이 다 입력을 하고 분석을 전부 해서 쿼트를 다는. 이거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아니 변호사들 끼고? 찾아다니고 그래서 공소장도 입수하고 국회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300건이 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특검 자료보다 제 자료가 좋아요. 특검에 좀 협조로 하세요. 아니 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런데 그 와중에 검찰이 민감한 질문을 피해가는 듯한 대목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예를 들면 김용현은 성관이의 계엄군을 서버를 위치나 확인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랬는데 현장에 간 사람들은 데이터를 탈취하러 갔다.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은 국회 개헌을 질서 유지하라고 보냈다. 그다음에 김용현은 그 사람들 방첩사령관까지 해서 위치 확인하라 그랬다. 그랬는데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몸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체포하라 그랬다. 어떻게 된 게 계엄의 목적을 하급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고 상급자들은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고 있어.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은 사령관들을 검찰이 이런 식의 진술을 받고 그냥 놔줬다는 거는 이거는 하급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양심적 진술을 한 것에 절망감을 주는. 그렇죠. 야, 내가 양심적으로 증언을 다 해도 저렇게 그냥 사령관들 상급자들이 대충 둘러대고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이 안 되고 벌을 안 받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난 이번에 그 송미령 농식부 장관이 유임돼 가지고 그 사람도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고. 송미령 장관도. 그래가지고 그 진술서를 찾아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내가 참 이런 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기는 그 계엄 선포할 때 눈앞이 허해지고 이거 또 5.18 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반대했는데 내심 반대했더라고. 내심? 내심 반대는 뭐예요? 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날 비상국무회의에 송미령 장관이 앉은 자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 사이더라고. 공교롭게도 또 거기에다가 일찍 도착했더라고. 송미령 장관이 22시 10분에. 일찍 갔네. 22시 10분이면 미리 20분 전에 가 있었네요. 저 발표하기 직전에. 그렇죠. 그러면 검찰 조사받을 때는 이 5.18 같은 거고 잘못된 거고 비상계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근데 경황이었고 뭐 있고 왜 박성재 이상민은 미리 알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상목 총리가 들어가서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5.18 갖고 숨이 턱 막히는 이 사태에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라고 세게 얘기를 했어야지. 우물쭈물 비겁하게 말 못한 거 아닙니까? 묻지도 않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다. 물어보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2, 3분 있다 대통령이 나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은 이 너무나 잘못된 비상계엄에 부끄럽고 뭐 여러 가지 그렇고 하는데 그건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런 것이지.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아무 말을 못 하셨더라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태세 전환이 되신 거 아닙니까? 용기 부족의 태세 전환. 네. 그래서 그럼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기회주의자가 맞나? 몰라 나도. 내가 더 이상은 면밀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검찰 조사를 아주 격정적으로 받는 거야 또. 송미령 장관이. 예.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하지 못했다. 뭐 이런 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 국무위원이고 그때 기세에 눌려서 또 주무장관도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또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쭉 공직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할 말이 없냐. 난 이런 면에서 주말 내내 이 문제가 참 고통스러웠어요. 고민이 되셨구나. 이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나. 그렇죠. 세게 경종을 그래서 내가 울려줘야 되나. 검찰 진술조서를 몇 번을 다시 읽어봤어요. 한번 결론은? 나중에 직접적으로 아니 조금 더 고민 중이에요. 농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에서 또 법무부 민정 인사까지 봐서 네. 사실은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까지 볼 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어떤 드신다는 생각이었을까? 네. 좀 우려되는 바가 있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주말 사이에 좀 그 전직 검찰 출신들 취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뭘 하려면 검찰 빼고는 안 되는 건가? 검찰 출신들이 꼭 이렇게 요직에 가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어떤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또 오광수 민정수석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권에서는 뭐 믿고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아주 강력함으로 검찰 개혁 의지가 그래서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여러 가지 동티나지 않게 관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낀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경험 있는 자, 네. 또 저기 어떤 길을 아는 자 여기에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 기무사 개헌 문건이 그냥 건성으로 넘어갔다든지. 그다음에 저기 방첩사가 그 전에 그때 당시 안보지원사로 기사회생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그 뒤에 훗날 계엄에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아쉬워했던 대목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그랬던 이유는 대통령 잘못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다음에 그 검찰 개혁도 윤석열이 검찰 개혁에 협조한다 그래서 해줬다. 네. 그런데 그 공직기강 비서관은 우리는 불가라고 검증 결과를 올렸다. 그런데 일단은 검찰주의자 윤석열을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 사람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런 부분 혼재돼 왔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그렇죠. 문제들이 군과 검찰 양쪽에서 완전히 정권을 엎어버리는 네. 이러면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네.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반면교사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어떤 교훈이란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관료 집단에 의존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누구고 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기재부도 그래요. 결국 거기도 그런 식으로 됐다고. 네. 그래서 또 통상 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이제 부랴부랴
통성교사본부장 지금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급하다. 그래서 매사가 급한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을 잘하느냐? 급한 일은 동티나지만 않게 방어만 잘해도 성공이지만 정작 그 정권의 성패는 급한 일을 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거, 이런 점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그 3명의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본인이 손을 들었다. 내가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픽했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비상계엄하면서 완전히 본인의 영구집권 계획까지 세웠던 걸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노상원 수첩에 따르면. 완전히 그렇죠. 당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근데 윤석열의 어떤 개혁 논리는 쓸어버리는, 말하자면은 그게 조응천 의원 표현대로라면 몽골 기병대식으로 수사해버리는 그냥 초토화 작전에 그 사람의 기본 역량이 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기강에서 반대했던 거거든. 그래서 사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식 수사는 사냥이다. 그렇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기세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손자병법의 세라 그럽니다. 사실은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걸 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형과 세. 이게 이제 형세편이라. 그래가지고 형이 중요하고 그 형의 세를 실은. 이래서 명분과 논리와 정책이 한쪽에서 있는 게 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감한 추진력과 국민 지지를 얻는 거, 이건 세거든요. 그런데 무능한 장수는 꼭 세만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형이라는 거, 어떠한 모양과 진용으로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판을 짜는 이 형에 대해서 손자가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치에 와서도 어떤 그 저기 전과 후, 그다음에 앞과 뒤 이런 어떤 그 모양과 판을 짜가지고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이걸 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냥 막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이러다 보니까 형세가 아니라 세에 기울고 이러다 전쟁에서 지는 거거든. 나는 검찰 개혁이 그랬다고 봐요. 그리고 어디 검찰 개혁만 갖고 됩니까? 법원 개혁도 하고 피의자 권한도 다시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게 개혁이지. 검찰 혼자만 개혁되면 뭐가 달라짐. 그러니까 몽테스키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해야 된다. 권력 자체를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봤자 안 된다. 산에 가서 독사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야 독사 욕하고 저놈 독 갖고 있어. 맨날 그 얘기하면 뭐하냐. 그 천적이 있다든가 내가 조심한다든가 이런 관계에서 그게 관리가 되는 거지. 그 검사 잡는 거 변호사, 판사, 또 국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가 개혁인 건데 우리나라 개혁은 뭐냐면 그 한 놈만 두들겨 패는 걸 한 놈만 팬다. 뭐 주유소 습격 사건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냥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마는 게 여태까지 개혁이었거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판을 짜느냐. 그러니까 손자가 얘기한 형세편을 읽어봐라.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강추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이 그 매환죄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체포영장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나 안 받아, 수사 안 받겠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바꿔 그래가지고 이제 외환죄부터 들어갔는데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특검이 두 번째로 외환죄부터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으로 하여금 가장 격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무인기 평양 상공 비행과 추락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안포 사격,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의 백령도 비행 같은 직접적 군사적 위협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것도 실제로 수립이 됐던 건데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는 명분하에서
우리 주요 작전 부대들을 10월부터 동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12월 계엄으로 간 겁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10월 계엄이었던 것 같아. 10월 계엄. 예. 북한은 10월 유신도 긴장, 아니고 진짜. 맨날 똑같은 거죠. 10월 유신이나 12.12나. 그런데 2달이 나는 지연됐다고 봐요. 2달 지연. 예. 예. 그러니까 이후에는 북한을 명분으로 삼질 못하고 그 날라오지도 않은 오물풍선 대기하라 그래놓고 주요 군 간부들을 어디 비상대기 시켜놓은 다음에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해버린 거거든요. 이러니까 용이하죠. 그 남북한 긴장을 어느 정도는 높여놓으면서 네. 오물풍선을 내가 직접 원점 타격하겠다. 이 이야기를 김용현이가 10월에 한 번 했고 12월 2일 날도 했어요. 그러니까 특전사는 더 긴장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걸 계엄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계엄으로. 예. 이렇게 보면 외환과 내란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일단 기본 구도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네. 예. 네, 기본 구도로. 그래 근데 김용현에 대해서 오물풍선 건은 검찰 조사에서 빠져 있거든. 그것도 이상하네.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네가 얘기했는데. 예. 왜 빠졌지? 그리고 오물풍선이라는 건 우리가 전단 날려 보낼 때만 넘어오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오물풍선 타격할 바에야 안 보내면 될 거야.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 있는 게 이게 본질인데 요게 쏙 빠졌거든. 수사에서 쏙 빠졌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죠. 이번에 특검에 그게 들어가 있고 군이 제일 긴장하는 대목인데 그다음에 그 계엄군이 계엄군으로서 국회 선관위로 올라면은 계엄부대로 지정이 돼야 되고 군사경찰, 사법경찰의 자격으로 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도 검찰 수사에서 비껴나간 게 아니 저기 계엄군으로 지정된 적이 있냐? 합참의장이 통제하는 부대인데 합참의장 몰래 출동시킨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건 군사 반란죄에 해당되는 거거든. 이거는 군사 반란죄다. 예. 이건 사형밖에 없어. 예. 무기징역도 없어. 군사 반란은 그냥 오로지 사형뿐이다. 지금 그거 예비 혐의도 있는 거거든. 반란 모의. 그러니까 그러면 김용현에 대해서 이 군사 반란과 반란 모의가 혐의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참의장을 제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합참에서 특전사 수방사가 국회 간 줄 몰랐다. 뒤늦게 확인했다. 이 진술이 검찰에 있더라고. 그러면 의장이 뭐야? 대한민국의 전쟁 책임자거든. 그렇죠. 근데 나 모르게 작전 부대가 어딜 갔다고? 야 알아봐. 전화 좀 해봐. 어디 갔대? 그러니까 국회 갔다는데요. 그러니까 그제가 거길 왜 갔대? 그런데 뭐 계엄? 그런데 저기 계엄 사령관이 벌써 그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개털된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장관한테 쫓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군법을 지금 완전히 어떻게 하시고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을 겁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전쟁 수행 체계가 6시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거거든. 이런 부분도 저기 일부 지휘관 수방사령관 진술 조서에 합참의장한테 보고 안 하고 갔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인을 하더라고. 딱 떨어지게. 아니 그러면 여인영 같은 경우에도 그죠? 박안수 같은 경우에도 여인영은 여기는 방첩부대라서 이런 작전 통제 부대가 아니고 이건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 고책임은 묻기가 어려운데 특전사 수방사는 합참의장이 통제 안 하면은 바깥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부대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 그래서 우리가 12.12를 내란이라고 한 거라고 12.11 반란이라 그래요. 군사 반란이라고 하죠. 전두환 노태우가 한 거. 그게 뭐냐면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어떤 그 지휘 계통을 무력화한 거잖아요. 그럴 땐 내란이라고 안 그래고 반란이라 그래. 반란. 이번에도 지휘 계통은 무력화된 거예요. 그럼 이게 반란이지 왜 내란입니까? 무심코 쓰는 그런 용어들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 12.3 군사 반란으로 써야 되겠는데요. 군사 반란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란이 아니라. 이거는 합참의장이 김용현과 주요 사령관을 고발해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왜 고발 안 해요?
너무 이상하네. 그게 바로 특검의 조사대죠. 그러니까 합참은 뭐 했냐? 네, 뭐 했어요? 진짜. 작전 통제 안 한 직무유기를 물어야지. 합참의 작전 통제 안 한 직무유기. 그걸 네. 물어야지. 네,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이 사태는 새로운 사태에 진입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김종대 의원님 오시니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다 돼서 마무리를 하긴 네. 해야 됩니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12.3 내란 아니고 군사반란으로 명명해야 된다. 그리고 군과 관련된 조사가 특검에서 더 세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네. 예. 그리고 합참의장에 대한 직무유기. 네. 이거 직무유기죄로 특검이 소환조사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군이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내란 외환에 관한 거는 네. 특검에서 빼달라고 로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김선호 차관이 국무회의 때 얘기를 한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한테. 빼달라고? 그거, 빼달라고 로비했다고요? 직접 얘기했지. 그 빼주면 됩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법에서 하는 거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예. 내가 특수수사본부 만들어 마음대로 주무르는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더 관여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예. 설명했지. 그러니까 대충 뭉개고 넘어갑시다. 군도 검찰도 이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했다가 계속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 문건 대충 처리했다가 이지경 되고 이번에도 이거 대충 처리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처리를. 정치를 떠나서 역사와 국민 앞에을 보고 일을 하는 거지. 네. 우리가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도 딴 생각하면 이거 정말 곤란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역사와 국민을 보고 그렇죠.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러려면 딱 일 끝나고 똑바로 뭐 평가고 뭐고 산속에 들어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TV 출연이나 하겠다고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배수진 쳐놓고 수사하고 떠나는 아름다운 뒷모습 보이겠다. 뭐 이래야 돼. 예. 지금 상황이. 예. 그런 모습을 그런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러리라고 기대는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세게 수사해서 빛나는 수사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